서남의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터덕거리면서 군산에서 풍력발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풍력산업의 실업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로 지역 여론이 들끓자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삼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뒷북의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 3,0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모두 5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인데 전북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아 다시 이용하는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빗물 저장 시설의 규모를 키우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가사업인 서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계기로 군산의 풍력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섰는데요. 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풍력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에 군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풍력 관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풍력 발전에 필요한 블레이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감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는 이쪽 공장 가동 중단이다 보니까 월급을 주시는 상대 못 되니까 직원들도 다 지금 나갔고 여기는 지금 아예 폐쇄된 지금 상태고. 정부가 2011년 부안 위도와 영광 해상의 서남의 해상풍력단지를 2019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해 3단계에 걸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겨냥한 풍력 관련 업체 9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1단계인 실증단지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자 일감난에 허덕이던 풍력업체들은 2곳만 남고 나머지 7곳은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기업체는 이제 또 이윤을 남겨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부정이 없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공장 자체로 이제 운영하는데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버티다 이제 무너진 거죠. 최근에는 군산항에 조성하기로 한 해상풍력지원부두 사업마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좌초될 상황에 놓이자 근근히 버텨온 나머지 풍력업체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뭐 하는 게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한테 오는 효과는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히 뭐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군산의 풍력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풍력을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로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삼성은 물론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이 잇따라 삼성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뒤늦게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고 새만금위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에 신설된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세계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삼성의 새만금 23조 투자 포기와 관련해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이병국 청장은 2011년에 새만금 MOU를 체결할 때 국무총리실 새만금 사업 추진 기획단장을 맡아 삼성 투자 포기에 따른 책임론이 거론됩니다. 이 청장은 뒤늦게 삼성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성 측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결된 MOU대로 삼성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신설된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투자 백지화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개발 및 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도 기존에 맺어진 MOU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삼성 MOU에 서명한 국무총리실은 물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가 삼성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책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조배숙 등 국민의당 의원 7명은 삼성이 정부와 함께한 약속은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이 기업윤리를 저버리면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탄소산업과 농생명의 각종 규제를 풀어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역 전략산업의 규제를 풀어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북의 탄소와 농생명 분야에서 세제와 인건비 지원이 늘어나고 건폐율 같은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의 경제 논리만을 적용한 정책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임실군 내 41개 학교에 다니는 2,200여 명의 학생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력, 학부모와의 소통 등의 역할을 하는 최일선의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예전에는 장학, 지도, 감독 이런 차원이었지만요. 지금은 학교의 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거든요. 임실교육청과 같은 소규모 교육청은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전북에서는 임실과 순창, 무진장 등 5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라면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의 거점이자 지역 활성화의 중심축이라며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미래적 관점, 특히 지역 경제라든지 어떤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1차적으로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런 경제적 관점 이외에 어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해당 주민들의 박탈감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은행이 푸놈펜 상업은행과 송금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북은행은 푸놈펜 상업은행으로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중개은행 수수료와 현지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송금 전액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오후 5시 이전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당일에 받는 사람 계좌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2년 중단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냈습니다. 전주시는 공문을 통해 강원과 인천본부가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이 예정된 전북만 제외돼 허탈감과 함께 금융권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위해 여야 3당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에서 빗물을 모아서 다양한 용도로 다시 이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빗물 재이용 시설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봤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1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140톤짜리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연못과 분수대 같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은 모두 빗물을 모아 정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동 수도요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돗물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시설들을 아마 100% 거의 사용은 못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빗물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설물들을 100% 다 활용하고 있다고. 이 유치원은 전주시 지원을 받아 빗물 재이용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수돗물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교육 효과도 큽니다. 전주시 지원을 받아 빗물을 재이용하는 곳은 110곳에 이릅니다.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저장 시설비 지원 기준이 2톤짜리 규모여서 빗물을 충분히 담아쓰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한 5톤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내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우리가 쓰고 난 뒤에 내리지 않는. 빗물을 재이용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혜택을 보는 곳이 없어 후속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관리소홀로 사용되지 못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중국 기업 한미원과 독일의 본사를 둔 BDM 메탈즈 코리아가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한미원은 20억 원을 투자해 과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BDM 메탈즈 코리아는 20억 원을 투자해 니켈 합금 등 특수광 가공 판매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매사냥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매사냥 체험 홍보관을 건립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진안군 백운면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사냥 역사 전시실과 야외 훈련장 등을 갖춘 매사냥 체험 홍보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매사냥 전문가인 응사는 지난해 박정호 씨와 대전의 박용순 씨 등 2명뿐입니다. 전북현대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주말 광주전에서 무패 행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피파의 마지막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연기된 전북현대와 광주의 경기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심판 매수 파문 속에서도 7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승리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 오는 9일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 추첨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북은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른 팀 못지않게 스쿼드가 좋고 어떤 팀이랑 만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팀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 5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피파가 마지막 실사를 합니다. 피파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주와 천안을 돌며 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전이 열리고 또 개막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 관련된 컨셉도 그 LOC 조직위와 개최 도시 그리고 피파와 같이 좀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군산시 조정부가 제10회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로 이 대회 8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제2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오는 7일 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보치아는 선수들이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표적구에 가장 가까울 때 1점을 주는 방식의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올해 글로벌 해외 연수장학생 816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초등학생이 478명, 중학생이 326명, 대학생이 12명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캐나다와 호주, 중국 등에서 6주간의 연수 기간을 갖고 어학연수와 정규 수업을 받게 되며 대학생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맞춤형 연수를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해 18개 자활센터에 관리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차량이 배치되면 관리자들이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저소득층 지원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차 청년유답 콘서트가 오늘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 일자리와 관련한 프로그램인 K-무브에 대한 특강과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취업 토크,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전북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육성 정책을 설명하는 간담회가 오늘 전주 르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의 중견기업 22개사 대표와 중소기업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1곳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식 문화의 융합과 융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2016 한식문화진흥 호남권 포럼이 전주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는 전주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음식 문화 콘텐츠를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혜경 호서대 교수는 문화 콘텐츠로서 전통 음식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 상품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김제경찰서 김모 경위에게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잘 조사해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1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김 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8차례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는 그림들을 보면 떠오르는 화가가 있죠. 자신을 정직한 화공이라고 칭했던 이중섭 화백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에서 정직한 화공의 의미가 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세 사람,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이 느껴집니다.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흰 소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부족한 종이 대신 담뱃갑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 속에서 어른은 사랑하고 어린이들은 웃습니다.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난 이중섭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6.25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본으로 돌아간 아내 마사코와 두 아들을 평생 그리워만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이중섭은 40살에 간염과 거식증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연고자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후에야 가치를 인정받은 그의 작품은 곳곳으로 팔려나가면서 1970년대 이후로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뉴욕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국내외 60여 소장처에서 작품 200여 점, 자료 100여 점을 대여해 내일부터 회고전을 엽니다. 그 작품들을 다 모아서 그 생이 어떻게 예술작품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을 한국이 낳은 정직한 화공이라고 칭했던 이중섭 화백. 그 말의 의미를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